안녕하십니까. 2025년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청소년 상담사 일부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 1급 최종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은 1차가 필기시험이고 2차가 면접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한 분들은 100시간의 연수를 받으시면 청소년 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의 첫 번째 스타트는 바로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사 1급의 시험 기간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좀 공개가 되고 있죠. 누적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시인원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관련 학과에 학사다. 그러면 학사 졸업을 했으면 3급, 석사 졸업을 했으면 2급,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면 1급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학위 취득과 연관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포메이션, 가이드에 있는데 여러분 교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설집입니다. 이론서는 없고 기출문제집만 저희 나눔복지교육원은 출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해설집이고요.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보다 해설이 조금 더 두툼하죠. 문제는 우리가 2014년부터 문제가 공개됐거든요. 2014년.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공개된 게 아닙니다. 2014년부터 문제가 공개됐는데 여기에서는 2015년부터 문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쭉 2024년까지의 문제인데 10개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는 이례적으로 2번 시험을 봤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는 건데 이때는 1년에 2번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15, 16에 2번, 17, 18, 19, 20, 21, 22, 23, 24, 11개년이네요. 11개년. 그러니까 11회차.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 10개년이고 그 다음에 2016년에 2번 봤으니까 11회분의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죠. 정말 어마무시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해볼만 할까? 라고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합격률이죠. 합격률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보면 2015년부터서 2024년까지의 합격률을 쭉 넣어드렸습니다. 필기시험의 합격률, 면접시험의 합격률이 있어요. 가장 최근의 통계를 잠깐 보면 1급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2급, 3급은 뭐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은 68%, 2023년은 52% 필기 합격률입니다. 2022년에는 72%, 그 다음에 2021년에는 51%. 좀 느낌이 뭐냐면 한번 푹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한번 푹 꺼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는 2024년이 68% 정도 나왔으니까 50%로 약간 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어렵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필기 과목을 맡은 것이 5과목 중에 2과목입니다. 연구방법론의 실제와 그 다음에 법과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법과 행정에 해당되는 과목, 이 과목은 말 그대로 청소년 관련 법 문제만 쫙 나옵니다. 거의 다가. 그런데 엄청 지엽적인 게 나오면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볼만 했어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의 실제도 마찬가지 해볼만 했어요. 그리 많이 통계적인 부분을 어렵게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합격률이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3년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한 16% 정도 더 높아졌어요. 합격률이. 자, 그러면 내년에는 약간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자, 면접 시험을 잠깐 보겠습니다. 면접 시험은 우리가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80%대 2022년에는 거의 90%가 합격을 했습니다. 10명이 면접을 보면 1명이 떨어진 때가 2022년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69%, 63%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물론 면접에 떨어지면은 그 다음 연도 1회에 한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한해서 필기는 면제해 주거든요. 자, 면접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에 합격하는 게 낫죠. 이걸 위해서 또 1년 정도 기다리고 또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도 잘하셔라. 면접 준비도 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면접 스터디를 좀 모아서 줌으로라든지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대화를 하면 이게 실전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짧은 시간 10분에서 15분이지만 여러분 한 조당 면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조당 2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3명인데 3대1로 하는 게 아니에요. 3대2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분에서 20분이거든요. 한 조당. 그러면 한 절반 정도 15분 정도 잡으면 자기가 대답하는 분량은 한 7분 정도 되는 거예요. 7분 정도. 질문을 몇 개 받겠어요? 3개 정도 받겠죠. 기본적으로. 3분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 분이 꼬리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4개의 질문이 되죠. 한 분이 또 꼬리 질문을 한다? 그러면 5개의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청소년 3단 1급을 땄는데 저는 조금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을 3개 받았습니다. 한 분씩 후속 질문 없었어요. 그래서 한 분씩 해서 좀 편하게 면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편하게 저와 같이 면접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이 좀 집요하게 물어보는 면접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대비를 하셔야죠.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면접 스터디 같은 것을 좀 하시는 것도 제가 적극 권면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합격률이 돼. 그러면 우리의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5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이 3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이 2과목입니다. 저희 나눔복지교군에서는 약물 상담이나 성상담 여기에 대한 것은 선택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이잖아요. 청소년 상담에 좀 맞추어서 비행 상담이라든지 위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접근성이 나중에 전문가가 되셨을 때도 물론 약물 상담도 중요하고 성상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비행 상담하고 위기 상담이 나중에 상담의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2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3과목은 첫 번째는 슈퍼비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상담사 교육 및 사례 지도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입니다. 세 번째는 자료 분석론, 그러니까 조사 방법론 플러스 자료 분석론, 여기에 해당되는 연구 방법론의 상담 연구 방법론의 실제가 있습니다. 이 세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그리고 연구 방법론의 실제 이 2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2과목은 말씀을 드렸어요. 비행 상담과 위기 상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법률 과목이 있잖아요. 법률 과목은 법이 막 개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날짜가 있으면 그 시험 날짜에 맞추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일은 법령의 출제 기준일이 시험 시행일 기준이라고 아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 이제 기출문제 법과 행정을 보시면서 이게 개정됐을까? 개정돼 있는 것일까? 네, 저는 개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법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개정된 부분들을 좀 찾아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촬영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개정된 부분을 재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험 시행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2024년 11월 말에 나온 사전공지가 있습니다. 이 사전공지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사의 시험 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기 시험 시행일은 9월 13일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9월 13일) 일정이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자, 면접 시험은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 그 1주간입니다. 면접 시험은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전공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9월달이 많이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방 옵니다. 금방 오고, 이게 지금 5과목이잖아요. 5과목에 아까 말씀드렸던 11회분의 문제를 쭉 본다는 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준비하세요.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면접 시험은 이때입니다. 원서 접수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시험 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건데, 그걸 꼭 체크해 넣어서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도 나와 있어요. 필기 원서 접수는 7월 달에 있어요. 7월 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 원서 접수는 11월 초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공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은 아시죠? 25문제씩 나옵니다. 25문제씩. 그러면 25문제씩 5과목이 출제되는데, 거기에서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물론 매 과목에 40% 미만이 나오면 과락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은 저는 연구방법론의 실제 정도라고 봐요. 나머지는 과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연구방법론의 실제를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방법론에 관한 것은 제가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론 강의가 있어요. 이거는 첨부 파일을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과목이 조금 취약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잘하신 분도 있지만 취약 과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별도의 이론 강의 그리고 PDF 파일, 이것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상품을,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분에 한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면접 시험에 항목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할 겁니다. 그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시험 방법이 있는데, 1교시에는 필수 과목 3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선택 과목 2과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과목 중에서 이제 시험 접수를 할 때 선택 과목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상담과 위기 상담,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교시가 75문항이니까 75분인 거고요. 2교시가 50문항이니까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시험 시간을 아래 보시면, 시험 시간에서 1급을 보시면
9시까지 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45분까지, 그럼 75분이거든요. 그래서 10시 45분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2교시는 입실 시간이 11시 30분까지니까 한 30분, 45분 정도? 45분 정도가 쉬는 타임이 돼요. 그리고 11시 40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시 반에 50분간 12시 반에 모든 시험이 다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타임이 한 45분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비행상담, 위기상담에 대한 내용을 쭉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2급, 3급 같은 경우는 1교시가 4과목인데요. 우리는 3과목이라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 자격팀이 있거든요. 전문 자격팀에 문의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력을 말씀을 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학위가 있는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학위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상담 실무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급 청소년 상담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련 학과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보시면 청소년학 또는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그 다음에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 그 다음에 정신의학, 그 다음에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자, 그리고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가 있는데 이걸 상담 관련 분야라고 하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관련 그 학과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전공을. 학과가 아니라 전공으로 봅니다. 전공이 중요한데 그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상담 분야에 박사학위가 있거나 상담 분야에 석사가 있고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상담 실무 경력이 있거나 내가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돼요. 그러면 또 1급 응시가 됩니다.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고난에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내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서류 제출 같은 거 필요할 수 있잖아요. 상담 실무 경력에 대한 인정 기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 자격팀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나와 있는데요. 상담 이론 한번 들어보세요. 상담의 이론과 실제, 면접 원리, 발달 이론, 집단 상담, 심리 측정 및 평가, 이상 심리, 성격 심리,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상담 교육, 진로 상담, 가족 상담, 학업 상담, 비행 상담, 성 상담, 청소년 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 분야. 제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그 과목에서 4과목 이상을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 분야면 여성가족부령을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상담 실무 경력 인정기관이 있는데 청소년 단체,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 다음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인데 이거는 여러분 교재 앞에 있는 가이드 인포메이션은요 공고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한번 쭉 꼼꼼하게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과락 없이 6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청소년 상담사의 필기시험을 먼저 봅니다. 9월 13일 날 필기시험을 보고요. 그러면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가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그리고 이분들이 면접시험을 봅니다. 자, 면접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예정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응시 자격 서류 제출 기관에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 예정자에 한해서 서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 합격 예정자이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된다. 자,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대한 것은 제가 면접 강의할 때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험의 일부 면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면접시험에서 탈락이 됐네요. 아쉽게도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필기시험은 면제가 된다.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다음 해, 그러니까 한 해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바로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해서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한 번만 면제한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면접시험만 보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대한 안내였어요. 좀 길게 해드렸는데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복잡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합격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게 하지 않을게요. 학습 방법은 우리는 지금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쵸? 11회분의 기출문제. 아주 많은 기출문제가 있다. 청소년 상담사 문제는요, 기출문제와 똑같이 내진 않습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와 똑같이 내면 안 된다고 출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사하게는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출문제는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이 중요하다.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시험 과목에 대한 그 교재, 전공 교재 이런 걸 좀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뭐랄까 좀 오래된 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명이 검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서가 좋아요. 수험서, 기출문제 학습을 수험서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험서 위주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출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풀려면 오지선다의 문제입니다. 오지선다의 문제를 풀려면은 이론이 어느 정도 장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학습은 해설집이 있다고 그랬죠. 해설집에 실력 따지기라든지, 저는 실력 따지기나 심화학습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넣습니다. 심화학습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위주로 정독하면 됩니다. 정독한다. 그런데 제가 정독을 해드리게 만들 거예요. 왜? 강의할 때 저는 그 부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쭉 하고 답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해설의 내용을 봐드려야죠. 왜? 이론서가 없잖아요. 이론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력 따지기라든지 심화학습의 내용들을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강의 학습 시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집중해 주시면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1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1회독만 하실 거예요? 강의 들으면 1회독이 되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면 2회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회독은 하시죠. 복습은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 학습 시 집중하면 1회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플러스 이것을 복습하게 되면 1회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2회독을 하는 거죠.
총 이해되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합격이 보일 겁니다. 저는 지금 필기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면접은 나중에 또 오리엔테이션을 면접 시즌 때 할 거니까 지금은 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의 학습을 수험서 위주로 하셔라. 그 다음에 이론학습, 기출문제는 지금 저희 교재에서는 총 11회분이 있다 그랬어요. 총 11회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론학습은 해설집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강의를 따라오실 거잖아요. 강의를 따라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해설에 있는 내용을 보실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이해되게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무래도 이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어렵다. 내가 해결할 수준이 아니네. 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볼 수도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예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을 매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습하시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강의를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먼저 예습을 안 하시고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관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느낀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진짜 어렵다. 한번 이렇게 눈을 훅 봐도 이게 어렵다 하면은 바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번호에 체크를 해두고, 체크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점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3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한 번, 강의 집중할 때 한 번, 복습할 때 한 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은 거 있죠. 그것은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한 1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1개월 정도 때 마지막 파이널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파이널 정리를 이 책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문제를 체크해 뒀어요. 이 체크해 둔 것을 파이널 정리로 보는 거죠. 파이널 정리용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은 2025년에 필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합격 방법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기시험 준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수강 신청을 하시는 걸 보면 시험이 좀 임박해서 한 달 반 정도 그때 막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늦어요.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기출에서 11회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3년치만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1급으로서 좀 전문성을 많이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좀 잘 공부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과목은 보셔요. 슈퍼비전이 나오죠. 연구방법론이 나오죠. 법과행정이 나오죠. 다 연관이 안 돼요. 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것은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필수 과목은 따로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다만 비행 상담하고 위기 상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상담이잖아요. 상담.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연동이 되겠어요? 제1과목. 제1과목의 슈퍼비전과 연관성이 있는 게 상담사 교육 및 사례 지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 교육 및 사례 지도하고 비행 상담하고 위기 상담을 묶어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묶어서. 지금 현재 우리 조은문 선생님이 이 3과목을 맡았는데 이 3과목은 지금 완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3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물론 저도 조만간에 나머지 2과목을 완결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묶어서 공부해 주셔요. 묶어서 공부할 거 3가지보다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일명 슈퍼비전이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행상담, 세 번째가 위기상담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약간 유사한 문제도 보이기도 해요. 제가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법과 행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방법론의 실제, 이걸 가장 마지막에 하세요. 어려우신 분은. 처음에는 좀 부드러운 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1번, 그 다음에 비행상담 2번, 그 다음에 위기상담 3번, 그 다음에 법과 행정 4번, 마지막에 연구방법론의 실제, 이게 5번. 순서를 잡으면 이렇게 잡고 하세요. 이렇게 잡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2015년 청소년 상담사 최고의 전문가 1급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껏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학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